조합에서 수많은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점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용역 계약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용역 계약들을 체결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도 대표적으로 용역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계약 체결했을 때 바로 계약금 지급하는 거. 이제 이게 보통 다른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용역 시기에 맞춰서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그냥 계약금부터 이제 무조건 이제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계약 이행이 잘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조합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금이 이미 지출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제 불필요한 계약이 좀 많이 보이고, 같은 용역인데도 쪼개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복해서 계약을 좀 체결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범죄 예방 관리 계약 관련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용역 대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범죄 예방 관리는 사실은 언제 가장 중요하게 되냐면, 다 철거되고 범죄에 관련된 뭐 어떤 행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철거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공사 들어갈 때까지 이제 범죄 예방 관련해서 용역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때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계약 체결 후에 용역 개시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만 되어 있고, 2주가 지연돼서 뭐 추가 운영이 필요할 때는 연장 계약을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2주가 개시가 돼서 뭐 철거가 다 완료되고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뭐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연장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억으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가로 용역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마도 그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연장 계약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추가 용역비를 지금 부담해야 되는 범죄 예방 관리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좀 놀라운 거는 PM/CM 정비업체 용역 계약이 총 지금 129억이나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정비업체 용역 계약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죠. 한두 개의 계약으로. 근데 여기는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3가지를 다 나눠서 계약을 한 케이스 저도 처음 보는데, 이게 사실 업무 범위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PM/CM 정비업체 용역 다 그냥 비슷한 업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 이제 용역 계약 체결해가지고 가능한 건데, 이거를 어쨌든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3가지로 지금 용역 계약을 나눠서 중복해서 좀 체결해서 용역비도 129억이나 지금 잡아뒀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PM 용역비는 27.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뭐 CM이랑 정비사업 전문관리 계약, 뭐 이거랑 정비업체 계약이랑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이제 뭐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CM 사업관리 전문 용역 뭐 요거 계약 보시면 27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계약 기간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CM 계약 같은 경우 지금 용역 범위를 보면 보통 공사 관련된 그 용역을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로 돼 있냐면 2018년 9월 12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착공을 2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여름쯤. 그것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착공도 하기 전에 이 공사 관련 계약인데 이게 그냥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연장 계약 하자고 하겠죠. 그럼 추가 용역비가 건설 사업 관리. 네, 그래서 공사 관련된 이제 용역이 주된 업무인데, 이게 착공도 하기 전에 그냥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용역 기간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추가로 또 돈 들어가야 되겠네요. 추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27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근데 공사도 하기 전에 공사 관련된 이제 용역을 하는 업체에 27억을 용역 대금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27억을 받아가겠다는 건지 이게 좀 너무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제 착공 전에 계약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장 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럼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백서 그리고 홍보물 제작 계약이 25억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이제 시공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조합에 40억을 지급하기로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금액이 정해질 것인가는 사실 지금 좀 분쟁 중인 게 맞죠. 25억이라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항의를 해서 조합에서 부담하는 25억은
조합장이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비용 25억이라는 비용이 시공사 부담으로 40억으로 늘은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25억에 대한 계약금은 13억 7,500이 지급이 됐고 네네. 그걸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사실은 내용을 간단히 보면 뭘 해주는 거냐면 사업 홍보 영상 2개, 그리고 백서 1종, 만화 사업 설명서 1종, 이게 다거든요. 이거 해주고 지금 25억을 받아가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용역대금 좀 과다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는 또 조합 청산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합 청산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 용역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가 좀 너무 불분명하고 언제까지 이제 용역을 납품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불분명하죠. 조합 청산이라고 하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가 될지. 사실은 이제 뭐 10년 동안 청산 못하는 조합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계약이죠. 그리고 5번째로 이제 상가 내 뭐 메디컬 센터, 실버타운 컨설팅으로 4,500만 원을 이제 용역비로 했는데 이게 일단은 PM 업무 범위에 그냥 포함되는 컨설팅이죠, 사실은. 그래서 별도로 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4,500만 원을 이제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거, 그거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심지어 4,500만 원을 계약 체결하는 날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4,500만 원 용역비 전체를 다 입금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계약이고, 뭐 업무 범위도 사실 PM 용역을 체결했는데 똑같은 이 범위의 컨설팅 업무를 굳이 이렇게 별도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게 좀 불필요한 계약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6번째, 금융자문 용역 계약을 또 4,500만 원 같은 금액으로 또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계약 체결하는 날 그냥 4,500만 원 전액 다 나가는 걸로.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계약이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보면 뭐 대출 관련해가지고 수수료로 뭐 35억 정도가 더 잡혀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추가로 그 금액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대출에 대한 알선 행위를 한다. 이거는 사실 특경법 7조의 알선 수재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법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알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순히 대출 기간을 그냥 소개해주는 수수료다라고 봤을 때는 소개는 그냥 뭐 조합에서 얼마든지 그냥 자기들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소개해준 것만으로도 뭐 이런 컨설팅 용역비가 나간다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자문 용역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불필요한 계약이고, 실제로 이 컨설팅 범위도 불분명하고 또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7번째로 이제 설계자 변경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자를 이제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제 도정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판례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인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전에 의결을 받아라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내진 설계 비용을 추가하는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을 19년도에 했어요. 2월 28일에. 근데 여기에 대한 계약 체결을 총회를 2019년 3월 16일에 이제 열어가지고 이 계약 체결한 거를 추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의결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도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고요. 사전 결의 원칙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이거 계약 자체, 계약 체결한 거 자체를 그냥 무효화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존의 설계 용역비가 104억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9억 4,800이 된 거거든요. 아, 이건 위법한 계약인 거죠. 네, 추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거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좀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계약부터 체결하고 나중에 은근히 끼워 넣어서 추인 받은 것 같아요. 이제 8번째로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관련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용역대금을 이제 7억 9천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 무상양여 대상이 됐어요. 이미 폐지가 확정된 정비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에 조서만 있으면 그냥 인가 공무원이 뭐 해주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무상양여로 이제 뭐 해주는 건데, 근데 이걸 그러니까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조서만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건데, 이 협의를 해준다는 용역을 주면서 7억 9천을 지금 추가로
용역 대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 거나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협의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주는 걸 마치 협의를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8억 가까이 용역 대금을 지금 나가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용역 계약상에도 문제가 많고,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금액이 줄줄 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금액 때문에라도 네. 비례율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시고 이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100억도 넘죠? 또 추가로 이제 앞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다 따지면 좀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